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자율중앙학부 A반 이상학번 데이터과학과 박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려대학교 자율중앙학부 D반 데이터과학과 신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해당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컴퓨터학과와 데이터과학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컴퓨터학과는 이제 저희가 보통 배우는 코딩뿐만 아니라 코딩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지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딥러닝, 그 다음에 빅데이터 등 훨씬 더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서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즉 컴퓨터학과보다는 조금 더 범용성은 적지만 확실한 뾰족한 창을 만드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과 선택 당시에 컴과 대과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코딩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쪽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국 데이터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율중앙학부 데이터과학과와 그냥 데이터과학과의 차이는, 자율중앙학부는 이제 공거리라고 법, 경제, 행정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과생으로 자율중앙학부를 진학해도 문과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이과생이라서 문과적 소양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와보니 문과 친구들은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발표를 하면서도 되게 생각을 잘 넓혀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똑똑해져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책을 막 읽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개발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도 한 자율중앙학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찬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좀 더 열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인맥풀이 생겨서 좀 좋은 느낌이었다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찬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거리, 즉 법, 행정, 경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데이터과학과에 비해서 교양 수업을 적게 듣고 해당 학과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점 따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점 하나는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율중앙학부에 들어와서 데이터과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자율중앙학부가 좀 법학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관이 되게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아시고 법관을 한번 해봐라 라는 충고를 한번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따르게 되었고, 또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 그리고 경제학, 그 다음에 컴퓨터 이쪽으로 좀 흥미가 좀 많았어서 이 모든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율중앙학부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T자형 인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T자형 인재라는 게 이제 한 분야의 일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인재가 되기에도 정말 이 학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2학년 와서 코딩을 처음 했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동기들한테 물어봤죠. 코딩 예습을 하고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코딩을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딩 같은 건 뭐 1학년 때 놀잖아요. 그때 짬짬이 내서 코딩 같은 거 한번 보고, 또 요즘 유튜브에 코딩이랑 또 서명대 수학이라고 또 배우거든요. 그런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예습해보시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수학, 호기심,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증명보다는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과학과다 보니까 수치 분석,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정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이게 정말 재밌다,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겠다 라는 것보다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해당 학과에서 잘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그다음 내가 못하는 것도
꾹 참고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딩을 잘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데이터 과학과 정말 추천합니다. 자전에 입학하면 보통 이제 컴과 대과로 나뉘는데요. 이과생들 컴과에 정말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과는 근데 코딩을 좀 못해도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취업을 잘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신설된 학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 학과 학생들에게 또 이 시대에 정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에 맞는 그런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해당 학과에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학과가 아무래도 데이터학과보다는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께는 컴퓨터학과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이쪽을 원하시는 분께는 아무래도 데이터학과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오시면 졸업 후 진로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대기업 취직, 그리고 두 번째는 SW 전문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직을 바탕으로 한 법조계 진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학과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게 되시면은 데이터 분석가도 될 수 있고 학사에서 박사과정까지 쭉 밟은 다음에 AI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과에 진학한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를 펼쳐나갈 수 있는데 뭐 개발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 컴퓨터과학과랑 자전 데이터과학과 이 두 개의 차이가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과학과랑 컴퓨터학과 1,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전공 필수 이수 과목이 학수 번호까지 완전하게 똑같아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심화 전공을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진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 자율전공학부를 진학한 다음에 컴퓨터 혹은 데이터과학과로 간 친구들은 이제 공거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화 전공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에서 이렇게 넘어간 친구들은 두 학과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앞에는 데이터과학과를 뭐 이러이러한 친구들만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신 다음에 데이터과학과든 컴퓨터과학과든 어디든지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죠. 사실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품어왔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전산수학 1, 전산수학 2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 혹은 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재발견하는 그 짜릿함이 있어서 전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 같은 거 배우면 이게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 구조 같은 걸 보면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정말 재밌죠. 나중에 빨리 고학년 돼가지고 실습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업 실습 같은 거.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또 저는 자율구조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다 해가지고 직접 자율구조를 다 구현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수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코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한낱 미꾸라지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어서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좀 좋은 좀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전공학부 정책학과 다니고 있는 이상학번 김윤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율전공학부 정책학과 다니고 있는 이상학번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정책학과에 진학하기 전에 제가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로스쿨 쪽의 선배님께 조언을 구해봤는데 거기 선배님께서는 정책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읽는 리딩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정책학과를 추천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뉴스라든지 시사 문제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책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윤환 학생이랑 비슷한 이유인데요. 저는 특히 텍스트를 읽고 또 일을 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과들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제 적성에 맞는 학과를 고르다 보니까 정치외교학과에 오게 되었고요. 또 결국에는 정치란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거에도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게 좀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종합부 학생으로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융합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뭐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좀 다양한 학문을 경험을 하고 이제 전공을 또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거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윤환 학생이랑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거리가 결국에는 법학 과목, 행정학, 경제학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자신의 적성이랑 안 맞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과목들에 조금 자신이 없다 혹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공거리를 수강하는 게 오히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약간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나는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다. 나는 진로가 조금 비교적 명확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차라리 1학년 때부터 바로 그 전공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3년 동안 그 해당 학과의 졸업 학점을 전부 다 채워야 되고요. 또 4년 동안 공거리 학점도 같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살짝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준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학년 때 전공 배정을 받는 것이니까 바로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치적인 지식이라든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조금 잘 썼으면 좋겠어요. 글을 쓸 때 있어서 약간 논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얼마나 이 과 수업 내용을 잘 암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나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어를 조금 잘 해야 돼요. 적어도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 자세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정치외교학과이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좀 이런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백처럼 뭔가 좀 논리를 나누지 말고 약간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이 있다. 좀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사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뉴스도 자주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허물없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이 시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정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시사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금 얻게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이 정치외교학과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에 별로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저는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배우면서 저는 약간 뉴스에서 보던 저 정치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혹은 유권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런 점에서 살짝 논리적이고 약간 통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좀 열린 자세를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런 생각할 수도 있지,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열린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3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좀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이야기를 막 꺼내시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고 한 3명이 나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자기 정치색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뭐 정치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되게 머뭇거렸었는데 다른 정치외교학과 학우분들께서는 굉장히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존경을 했습니다. 사실. 또 약간 이 말도 좀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 때에는 정말 요만큼의 어떤 정치학을 배우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실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외과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정치 외교 학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실전 정치를 뭐 배우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이론에 관련된 정치학을 정말 많이 배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정외과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23학번 A반 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23학번 1반 신유림입니다. 저는 인문 사회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해서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사회학과나 언어학과 등등 많은 후보군을 두고 고민을 해보다가 겨울 계절학기에 행정학 원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행정학에 큰 흥미가 생겨서 행정학과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이나 이제 국가의 정책,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치학 외교학과나 행정학과 중에 고민을 하다가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에만 있는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1년 동안 자유전공학부 소속이었다가 행정학과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행정학과를 둔 후에 융합전공으로 공거리에 속해 있는 과목들도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학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행정학과 수업도 수월하게 들을 수 있고 공거리에 있는 법학 과목들도 동시에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다 보니까 이제 입학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학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자 그리고 행정학과로 바로 진학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학과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할 거나 갖춰야 될 자질은 생각나는 게 없지만 행정학과 자체가 열리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강 신청을 하는 데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 능력을 조금 길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행운이 따라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4전공을 듣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는 동안 느꼈던 것이 정말 서술식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목에 힘 같은 그것도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손목이 아파졌어가지고 손목의 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행정에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와야 하겠지만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하는 거에서 나아가 행정학과에 들어와서 행정학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학과에서의 지식이나 어떠한 법학만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함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에 들어오셔서
행정학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법조인의 자질을 키우시는 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도 행정학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온 분들이라면 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행정학과 과목을 이번에 듣다 보니까 법과 행정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한층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법 과목 같은 행정학 과목도 많아서 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층 더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 저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학생분들은 행정고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에도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국가 측에서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도 있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진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행정고시랑 로스쿨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도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 진입하셔서 또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행정학과도 많이 와주세요.